네, 하태민 경제TV입니다. 보석같이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가는 기업 탐방 시간인데요. 오늘은 드림 CIS에 나왔습니다. 유정희 대표님 모셨는데요. 여기가 어디냐? 대표님이 일하시는 공간, 집무실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야, 뷰가 이런 뷰 저 처음 봤습니다. 대표님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특히 날이 좋아가지고 잘 보이는데요. 저 앞에 보이는 게 청와대고요. 청와대. 네. 아하, 예. 그리고 살짝 이쪽으로 보면은 경복궁이 야. 아마 위에서 경복궁을 볼 수 있는 곳이 여기밖에 없지 않을 거라고 한복이 생각합니다. 딱딱한데요. 예. 저기 그래서 산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저게 북악산. 북악산. 네네. 백악산이라고 해도 북악산이라고도 네. 하기도 하고 이쪽이 그 유명한 인왕산. 인왕산. 네. 그래서 야, 북악산과 인왕산, 청와대를 끼고 경복궁까지. 야, 저는 경치하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잠은 낮은 데서 자고 일은 높은 데서 해라. 그래서 대표님 이 뷰를 보면서 일을 하시니까 우리 드림 CIS가 정말 잘 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보다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대표님과 앉아서 네네네.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의 집무실을 살펴보고 네. 자,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대표님을 제가 사전에 몇 번을 뵀거든요. 뵙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표님을 뵈면서 지식도 너무 풍부하시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좀 CRO를 몰랐기도 하고 근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2차 전지, 반도체 모든 업종, 심지어 바이오까지 웬만한 업종에 대해서도 저 나름 좀 깊이는 부족해도 박식한 지식이 있는데 CRO는 제가 전혀 몰랐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대표님을 또 뵈니까 악착같으신 면도 있고 지식도 많으셔서 제가 좀 대표님께 앞으로 얻을 게 많겠다 싶어서 고민을 참 많이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앞으로 우리 애청자님께서도 좀 대표님의 풍부한 지식을 제가 이용하기 위해서 바이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저 대표님 모시고 앞으로 시리즈로도 좀 해보자 싶은데 네네. 자, 초두가 길었습니다만 자, 우선 CRO부터 CRO를 보니까 대표님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돼 있는데 이러고 봐도 참 투자자한테는 힘든 단어다 싶은데 CRO가 뭔지 네네. 이 산업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네. 네이버에 치시면 네. 바로 그렇게 나오실 것 같아요. 네. 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하고 임상 수탁 기관 뭐 이렇게 나올 텐데요. 어렵습니다. 바이오 산업의 이렇게 동반자다 이렇게 설명도 나오고요. 근데 네.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자동차 산업 딱 이러면 네. 떠오르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독일로 따지면 벤츠라든지 BMW, 아우디 뭐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네. 뭐가 딱 있는데 실제로 자동차 산업과 가장 연결되고 운전을 하고 뭐뭐를 하려고 그러면 내비게이션이 있고요. 네. 대리운전도 있고요. 네. 가끔 우리가 어디 가가지고는 차를 빌리기도 하는 소카 같은 것도 있고요. 네. 그런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동차를 움직이는데 내가 다른 데를 가는데 잘 몰라. 네. 우리가 신약을 개발하려면 보통 10년 이렇게 걸리거든요. 네. 그리고 전 과정을 잘 모르니까 자문 받기도 하고 컨설팅 받기도 하고 어디로 가면 될지 이런 것들이 내비게이션을 우리 보통 어디로 가야 된다면 내비게이션을 목적지를 치고 가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 갖고 또 비슷하게 변호사 같겠는데 뭔 사건이 났는데 네.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네. 가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도 많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래서 컨설팅, CRO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영역을 하고 있는데요. 컨설팅 부분, 그게 네. 내비게이션 부분이고요. 네. 대리운전을 합니다. 제가 잘 못하니까 인원이 부족하니까 운전이 미숙하니까 대리운전을 또 시키죠. 네. 그리고 가끔 가다가 차가 없으니까 차를 빌리기도 하죠. 네. 그게 바로 약간 용어가 되는데요. CMO라고 하는 데도 있습니다. CMO. 그게 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대표적인 회사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면 다 아는데 그 회사가 뭔가 딱 치면 CMO라고 딱 써 있습니다. 그럼 어렵죠 또. 네. 워낙 유명하고 시총이 높으니까 CMO가 뭔지 중요치가 않은 거고요. 저희 회사가 아직은 주목을 받지 못하니까 CRO가 뭔지 그랬죠. 궁금한 거죠. 나중에 이제 저희 회사가 많이 쌈박까지 이제 도전을 하게 되면 네. 아마
CRO가 훨씬 더 잘 들어오실 거고 점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AI가 막 들어오는 것처럼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내비게이션이 실시간 내비게이션 아니었습니다. 그냥 내비게이션이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맨 처음에는 지도책 보다가 내비게이션만 봐도 그러니까요. 혁신적이었는데 맞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가지고는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딱 나오지 않습니까? 인공위성과 결합해가지고 몇 시간 걸릴지 네. 하고 더 빠른 길, 더 안전한 맞습니다. 길 맞습니다. 이런 것처럼 임상 CRO의 역할도 저번에 뭐 AI 저희들 막 얘기하고 나오는 것들이 그렇게 실시간 내비게이션을 도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가죠. 그렇게 말씀 듣고 보니까 CRO도 잘 골라야 되겠군요. 그럼요. 잘못 고르면 또 엄청 고생할 수도 있는 능력 있는 CRO를 만나는 게 좀. 예. 매우 중요해서 또 지역적으로 어떤 지형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뭐 글로벌 CRO다 아니면은 뭐 그쪽에 이제 전문 쪽인 CRO다 이런 네. 부분들을 찾는 이유들도 네. 얼마나 정확한 내비게이션을 보여주고 얼마나 정확하게 운전을 할 수 있는가 예. 그런 부분들을 찾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 어떤 제가 바이오 회사 이제 오너기도 하고 개발자인데 이걸 가지고 뭔가 이 물질을 그렇죠. 가지고 뭘 해보려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나서 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협의를 해가는. 그러면 물어보죠. 미국을 가실 겁니까? 아니면 한국에서 먼저 하실 겁니까? 뭐 중국을 가실 겁니까? 유럽을? 그러면 저희는 뭐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저희가 글로벌 CRO의 또 하나의 체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29개국의 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펼쳐놓고 예. 어디 쪽에 지도를 맞출 건가? 참 중요한. 자, 그러면 이제 CRO 기본적인 거는 했는데 제가 그래 공부를 좀 해보니까 CRO가 뭐 하나다 생각했는데 임상 과정마다 또 전문적인 회사가 따로 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는데 그래서 제가 드림 CIS는 살펴보니까 임상 CRO가 전문이고 시판 후 임상, 뭐 임상 사상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시판 후 임상이 드림 CIS가 주력이다. 지금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신약 개발의 약간 전주기를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암만 생각해도 어떤 신물질을 개발을 했어요. 이게 뭐가 도움이 되겠고 또 질병 치료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하면 사람한테 바로 투입하지는 않겠죠. 네. 뭐 아주 옛날에 그런 그 생체 실험 이런 거를 빼놓고는 그것 때문에 먼저 이제 동물 실험을 하겠죠. 네, 동물 실험을 하기 전에는 실험실 쪽에서 실험을 하겠고요. 그래서 동물 실험하고 실험실적 실험을 하는 것들이 비임상 실험이라고 하거든요. 쥐나 뭐. 네, 맞습니다. 쥐나 원숭이나 이런 원숭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건 비임상이고. 네네, 비임상 3년에서 5년 정도. 그게 예.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으로 넘어오게 되죠. 네. 임상으로 넘어오는데 동물 실험 자료가 이러니까 사람한테 써도 될까요? 승인을 일단은 누구한테 받고 임상에 들어가야 됩니다. 맘 놓고 임상을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럴 때 뭐 제일 유명한 FDA도 있고요. 네. 한국의 식약처도 있고요. 네. 이런 규제 당국들이 동물 시험을 막 보고 사람에도 투여해도 되겠구나. 네. 이때부터가 이제 레귤레토리가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인허가가. 그리고 나서 이제 임상을 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임상 기간을 5년에서 6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요. 네. 단계적으로 뭐 그냥 1상부터 3상까지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데 승인을 받을 때까지 임상을 암만 많이 해봤자 한 1000명 미만에서 임상을 보통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러 사람들한테 판매해도 좋다라고 승인을 내주지만 1000명 모인 데이터만 가지고 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으니까 네. 이 규제 당국들이 생각해낸 게 시판 후, 시판을 하고 나서 그래도 안전한지 안 한지를 계속 추적 관찰하는 거예요. 네. 보통 5년에서 7년 합니다. 시판 후도? 네.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것은 허가까지만의 임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5년에서 7년까지 더 하고 그 다음에 또 재미나는 것은 5년에서 7년이 끝난 다음에는 카피, 제네릭
품목들도 나오거든요. 네. 그럼 또 별도의 생동 실험이라고 별도의 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굉장히 전주기가 좀 길죠. 신약 개발의 전주기라고 하면 대략 20년 정도를 하는데 저희의 주력은 대략 17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년 중에 17년이 우리 몫이군요. 예. 시장이 큰데. 네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공시를 보면 무슨 임상, 일상, 뭐 허가 신청, 네네. 해서 승인 받았다 이런 건 다 공시를 하는데 네네. 그 일들을 저희가 드림CI에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설픈 회사 만나면 넣었다가 야 서류가 뭐 이래 다시 해와 이렇게 될 수도 있는 엄청 거고. 많죠. 네, 네. 그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 저도 그런 얘기 좀 들었거든요. 제약에 있는 분들한테 다시 시판하고 드랍되는 경우도 부작용 때문에 드랍되는 맞죠. 경우가 많아서 네네. 드랍되기 전에 빨리 개발비를 빨리 뽑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네. 그리고 시판 후 임상을 계속 체크하다가 그에 대한 문제가 생기면 바로 드롭시키죠. 네. 더 이상 판매하지 마. 예전에 뭐 아주 옛날에 탈리도마이신이라고 하는 네. 이제 임산부들이 계속 불안하고 뭐 하니까 네. 안정하는 약이 나왔는데 네. 그게 기형아를 일으켰어요. 네. 그러니까 아예 시판을 중단시키거든요. 네. 저희의 그 시판 후 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약이든지 간에 네. 1000명, 2000명으로 승인을 받았지만 10,000명, 20,000명, 30,000명이 쓰면 어떻게 될까? 아주 최근에는 파이자 백신을 우리가 다 받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받았고 네. 맞고 나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추적해야 되는군요. 네, 저희 회사가 하고 있습니다. 아하. 중요한 일입니다. 네네, 파이자도 저희가 하고 있고. 네, 자, 그럼 하고 드림 있습니다. CIS는 CRO 중에서도 임상과 시판 후 임상을 전문하는 CRO다. 이렇게 네네.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전주기를 다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네. 네. 그래서 우리 드림 CIS는 임상과 시판 후 임상을 전문으로 하는데 또 제가 살펴보니까 비임상도 CRO가 있고 네네. 허가 생산 판매도 또 별도의 뭐 필요하다고 나왔는데 보니까 저희가 LCS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메디팁을 인수해서 그 부분도 보완을 했다고 나와 있는데 네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네. 것도 저희가 장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메디팁은 거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회사예요. 어. 어떻게 여기서부터 저까지 갈까? 인허가 전략을 짜고, 인허가 전략. 네, 예. 그리고 자료들을 보고 이 자료를 어떻게 설명을 해서 식약처로부터 임상에 들어가도 좋다, 안 좋다, 이러한 그런 승인을 받는 전문 회사예요. 예. 그래서 국내 1위의 네. 인허가 전문 인허가 전문. 네. 그래서 농담 삼아서 뭐 식약처도 거의 인정할 거라고 좀 생각하는데 식약처 다음으로 신약에 관한 네. 자료가 가장 많은 회사가 누굴까? 그러면 당연코 메디팁이라고 메디팁. 하거든요. 업계에서는요. 예. 예. 거의 17년 동안 신약 인허가만 전문적으로 했기 때문에 네. 가장 많은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고 예. 어떻게 가야 할지를 갖다가 저희들은 좀 알고 있죠. 예. 그리고 그 전에 동물 실험 아까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럼 동물 실험을 그냥 막 할 수는 없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동물 실험과 예상되는 인체 실험을 연관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동물 실험 디자인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동물 실험도 디자인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냥 질환을 갖다가 뭐 전혀 팔이 아픈 질환으로 해놓고 심장에 쓰겠다 약을 예. 이러면 안 맞지 않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동물 실험과 인체 실험을 갖다가 연관시켜주는 또 컨설팅하는 회사가 LCS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앞단에서는 컨설팅을 하고 네. 뒷단에서는 대리운전을 하고 네. 모든 부분을 다 통합을 하고 결국 있죠. 신약 개발에 관한 CR로 모든 부분을 제가 다 아우르고 있다. 네네네. 근데 하긴 저도 이런 말씀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뭐 제약회사 회장님께서 이제 그분 이제 임상을 하는데 쥐한테는 항암제 같은 게 쥐한테는 엄청 잘 잘 듣는데 듣는데. 사람한테 하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 네네네. 그래서 임상을 좀 안 해본 회사들은 쥐에만 나오는 거 보고 흥분해서 난리를 피는데 그렇죠, 실제로 그렇죠. 사람 해면 전혀 아닌 게 이런 것들이 다 CR로의 능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설계를 잘 못한 거네.
설계를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또 식약처가 판단을 하죠. 그러니까 식약처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이건 좀 사담입니다. 네네. 식약처 담당자도 볼 때, 우리가 교수님들도 리포트 잘 쓰는 친구가 있고 못 쓰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좀 못 쓰는 회사 CRO를 보면 뭐 이런 것도 식약처와의 그런 관계도 굉장히 좀 중요하겠습니다. 인식이라든지. 우리가 굉장히 가끔 중요시 생각하는 게 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도 가끔 가다가 네. 좀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 학생은 항상 공부 잘하는 애야. 네. 이런 생각. 네네. 농담 삼아가지고 공부 잘하는 애가 하나 틀렸어. 사람이 실수할 수가 있지. 뭐 이렇게 하고 공부 못하는 애가 네.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 잘하고 해서 쟤 바뀌었나 그러다가 또 틀리면 어쩐지 그래. 그래 뭐 이렇게 이제 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만큼 명성을 쌓아가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눈높이를 좀 맞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걸 네. 우리가 피어 리뷰라고 하는데 네. 너 굉장히 똑똑한데 나도 똑똑해.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게 상대방이 저를 존중해야지만 제가 말하는 걸 갖다가 존중해줘요. 그런데 내가 너무 초보자가 막 와가지고 설명해. 네가 뭘 알겠어. 뭐 이렇게 되겠죠. 답답하죠. 예, 그러니까 좋은 CRO를 찾으려고 하고 경험 있는 자를 찾으려고 하는 게 상대방을 갖다가 설득하고 나의 자료가 얼마만큼 논리적이고 정당화할 수 있는가 네.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CRO가 뭔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도 이해하기 힘들었으니까 네네. 좀 반복적이고 정확하게 말씀드린 한마디로 제가 들은 느낌은 우리나라가 어쨌거나 바이오 산업, 제약 산업이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요. 우리 CRO도 그거 맞춰서 성장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게 확실히 보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자동차 산업이 굉장히 늘어나고 이동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네. 내비게이션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다는 거고 내비게이션에 많이 쓰고 있는 인공위성과의 접속량이 엄청 늘어나고 있고 밑으로요. 네. 또 안전한 운전을 위해 가지고 뭐 가끔가 대리운전도 많이 쓰고 대리운전은 예전에 되게 간단하게만 생각했는데 이제 뭐 카카오 쪽에서 보면은 블랙도 있고 뭐도 있고 택시 네. 같은 경우에 네. 계속 더 세분화하고 더 고급화하고 이런 부분들이 나눠지는 것처럼 네. 자동차 산업인데 이 운전하고 뭐뭐 또 다 자동차 산업하고 연결된 거거든요. 하지만 그 밑에서 엄청나게 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도 바이오가 발전함과 동시에 그 밑에서 엄청나게 서브를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저도 좀 비유를 한다면 지금 서부 캘리포니아로 금광 찾아서 막 바이오자들이 가는데 저희는 옆에서 청바지를 판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지도책 팔아요. 네, 저쪽에 맞습니다. 가면 금광이 있어야 하고 지도책 이렇게 막 팔고요. 네. 자, 그런데 드림CI에서 또 공부하다 보면 좀 특이한 게 저희가 대주주가 타이거메드란 중국 홍콩계 회사인데 제가 좀 살펴보니까 중국의 1위 업체인데 정말 놀랬던 게 매출이 1조가 넘고 시가총액이 막 8조씩, 9조씩 이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놀랐는데 타이거메드 저희 대주주가 어떤 회사입니까? 중국계 CRO이긴 하지만 네. 그냥 본사가 중국에 있는 글로벌 CRO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뭐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노바티스라고 하는 네. 회사를 대부분 들어보셨을 거고 네. 면역 항암제인 뭐 킴리아를 개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그 회사가 어느 계 회사인지는 아세요 혹시? 유럽 어디 아닐까요? 네, 본사가 스위스인데 네. 너무 유명하니까 네. 스위스 회사도 상관없고 뭐가 상관없고 그렇죠. 네, 그거는 분류를 스위스계 회사로 분류하지 않듯이 않죠. 네. 타이거메드도 이제 글로벌 회사이고 네. 그냥 중국에 이렇게 큰 회사가 있나? 음. 약간 좀 신기하게 좀 생각을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 백신이 들어오진 않았지만 네. WHO에 등록되어 있는 백신 중에 네. 시노팜이라든지 시노박이라고 하는 네. 코로나 백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을 임상 수행한 회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 세계에서 중국으로 들어오거나 네. 중국계 바이오들이 전 세계로 갈 때 네. 이용하는 대리운전과 네. 내비게이션과 네. 하는 글로벌 CRO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보드 멤버들의 대부분은 이제 외국에서 공부하셨거나 아. 아니면 이제 외국계에서 CRO에서 나오셔서 했기 때문에 거의 글로벌 수준의 모든 시스템이 좀 되어 있고요. 특이하게도 중국계라고 하지만 공식 언어는 영어입니다. 그래서 모든 SOP라든지 모든 내용들이 다 영어로 돼 있어서 네. 글로벌 회사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시총은 뭐 다 움직이니까 네. 2023년 1월 달에는 20조가 좀 넘었고요. 시총이 네. 20조. 야. 그리고 뭐 지금 좀 많이 떨어졌고요. 네. 떨어져도 뭐 8조 9조 정도 하고 있고요. 떨어진 게 8조 9조군요. 네네. 매출액은 작년에 대략 한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 CR로도 그 정도 매출이 나는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중국도 굉장히 제약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크다고 봐야 되겠군요. 그렇죠. 중국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글로벌 업무를 하니까 네, 그렇게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뜻 자료 보니까 우리나라도 CR로 시장이 뭐 한 5,500억 된다 이런 자료들도 있던데 네네. 물론 계속 커가겠지만 네네네. 그래서 타이거메드가 이런 큰 회사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면 뭐 모르시는 투자자분들은 뭐 중국 회사다 그러면 또 우리가 좀 가볍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 타이거메드는 정말 저희 뒷배가 아주 든든하다고 네네.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드림 CIS라는 회사를 사실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 많고 CRO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많을 건데 드림 CIS가 이런 회사고 이런 배경을 가졌고 이런 일을 하는 회사구나 하는 거는 분명히 이해하셨을 것 같고 자, 그럼 2부 시간에는요. 저는 유정희 대표님이 참 보물이라고 생각하는데 2부 시간에는 유정희 대표님을 본격적으로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